목민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 있는 것인가? 신영국 전 문경시장의 지방자치 경험을 담은 책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장을 지낸 신현국입니다.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 보츠와나와 싱가포르는 강력한 부패 방지법 시행으로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영란법 얘기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가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시행 1년을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한국사회학회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학부모 83%, 교직원 85%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골프 접대라든가 낭비성 2차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깨끗해지고 투명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과수, 화훼,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서 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물의 금액을 5만 원 이하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한우 갈비 세트와 같은 고급 브랜드 상품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희 고향인 문경의 경우도 고급 브랜드인 문경 사과, 문경 오미자, 문경 약돌 한우 같은 선물 세트는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설, 추석 선물용 농축수산물 타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는 농협 품목별 전국협의회에서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인 리레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당 등 자영업자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식대의 경우 3만 원 이하로 규제함으로 말미암아 고급 식당은 업종 전환이 불가피하고 또 공직자들 스스로 식사 자리를 회피함으로써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됐다는 느낌입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규제 대상 범위라든가 규제 내용을 두고 입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이 법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라서 소위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100만 공직자는 물론이고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 기간만 해도 4만 개가 넘습니다. 규제 대상 인원은 400만에 돌파해서 전 국민의 10% 가까이가 직접 규제 대상이다 보니까 사실상 전 국민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법이 제정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소위 벤처 검사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1년이죠. 한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처 승용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법원에서 대가성이 없다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이 대가성이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나면서 많은 국민 공분을 일으켰죠. 그래서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바로 김영란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소위 3, 5, 10 법칙이 적용됩니다. 3, 5, 10 법칙이라는 것은 식사 접대는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 5, 10 법칙도 대가성이 없는 경우이고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것도 대가성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을 평가하는 교수에게 커피 한 잔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달아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졸업생이 은사를 찾아가서 선물하는 것은 괜찮답니다. 그 이유는 졸업한 학생의 경우는 대가성이 없는 걸로 보는 것이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 담임을 한 담임 선생님이 2학년에 담임이 바뀌었는데도 선물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3학년 때 다시 담임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적용 대상이 애매하지요. 기관제 교사는 적용 대상인데 방과후 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기관제 교사는 이 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입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방과후 교사는 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어린이집 원장은 규제 대상인데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또한 그 근거 법령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애매하지요. 이혈령 비혈령이라 할까요? 귀에 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떻든 수긍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 시행으로 문화적, 관습적 부분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치페이 문화가 서서히 우리 사회에서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밥 먹고 함께 운동하고 난 후에 각자 N분의 1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내 것만 계산하고 나오려니 솔직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이제까지 설명한 금품 수수 부분과 부정청탁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규정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에게 부정한 압력 행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이 입법 취지인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부정청탁과 순수 민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은 한마디로 추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형법 123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남용 권리방해죄와의 관계도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벌칙도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 시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몇 가지 판례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이죠. 퇴임을 앞둔 교수에게 76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상납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났습니다. 그것은 죄는 인정되지만은 그동안 관행을 감안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어떻든 이 법 시행과 관련해서 모든 종합을 해보면은
이 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서 부정청탁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깨끗해졌고 또 투명해졌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사생활 도덕적 영역까지 과대하게 규제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농수축산물 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한 보완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규정들을 빨리 개정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물용 농축산물의 금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환선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루빨리 결론을 내리고 관련 법령을 고쳤으면 합니다.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저의 저서에 대한 출판 기념회를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문경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